자, 유튜브 형님들, 또 아프리카 형님들, 자, 반갑습니다. 자, 어서들 오세요. 자, 유튜브 형님들, 저는 원래 유튜브를 따로 녹화해서, 해서 찍는데, 오늘은 유튜브랑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숲에서 라이브 진행하는데, 지금 숲 라이브 진행 중이에요. 이 진행하는 방송의 녹화본을 오늘은 유튜브에 좀 올려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서, 배팅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좀 없거나 좀 부족한 날에는 이런 식으로 또 진행하니까 아프리카에서 이제 숲이라는 데서 이제 라이브 방송 진행한 걸 유튜브에 올려드리니까 그거 잘 참고해서 배팅들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오늘 낮 경기 플랜 계획. 자, 이제 우리가 어제는 금액을 소액으로 갔죠. 어제는 금액을 소액으로 갔습니다. 왜 why?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안 좋아서 소액으로 갔어요. 안 좋아서 소액으로 좀 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경기가 퀄리티가 좋아요. 경기들 자체가 메리트가 상당히 굿굿 뛰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 좀 올려서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금액 조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분노백 같은 경우도 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뭐 경기들 좋은 경기들 나왔을 때 금액 올리고 경기들 아쉬울 때는 뭐 금액 좀 줄이면서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가서 수익 내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항상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려고 합니다. 금액 조절은. 그래서 유튜브 형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유튜브 복귀 이벤트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 또 일주일에 5만원, 또 연말까지 22만원 저렴하게 또 아유 감사합니다. 1233형님 또 유튜브 형님들 참여 가능하시니까 여기는 카톡 아이디나 여기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형님들 제가 또 이제 막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서 하얀데와 너 왜 내 거 카톡으로 데이터 안 보내냐 먹튀한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 오냐면 막 뭐라고 했나 막 고발하겠다 왜 내 거 데이터 안 보내냐 막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요. 데이터를 안 보내는 게 아니라 핸드폰 카톡 정지당했습니다. 옛날에 카톡 정지당했었어 가지고 카톡이 없어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안 보낸 게 아니라 못 보낸 거였고요. 그래서 다시 연락 주시면 제가 다 보내드립니다. 다 보내드리니까 연락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못 보내는 기간 동안 이 수비란 데서 항상 무료로 제 주력을 또 공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뭐 배팅 같은 경우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어제는 소액으로 경기도 별로 없었고 좀 돌려갔고 그 전날 일요일이랑 토요일날 우리가 뭐 금액 좀 올려서 갔었는데 스무까지 갔었는데 둘 다 주력도 잘 들어왔으니까 오늘 낮 경기도 한번 잘 분석해 볼 테니 같이 가실 분들 좀 이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코멘트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KBL부터 KBO A매치 그리고 아시안컵 예선 A 그리고 이제 새벽에는 A매치 MLB 순서대로 분석 좀 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다들 좋은 결과 만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유튜브 뭐 여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뭐 카톡이나 번호로 연락 주셔도 되고 뭐 아프리카 형님들은 뭐 채팅이나 뭐 쪽지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비스대 이제 가스공사 경기부터 한번 볼 테니까 한번 야무지게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모비스대 이제 가스공사 경기입니다. 자, 모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이제 아프리카 TV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도 미리 보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모비스 1.3배에 대한 메리트가 그렇게 있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자, 모비스가 분명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다만 모비스 같은 경우도 직전 KCC전에서 68대 86으로 밀리면서 이때 어땠죠? 모비스의 강점 중 하나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높이가 확실히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득점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명진이 중심이 되어줬으나 이우석의 공백도 확실히 올 시 느껴지고 있고 이승현이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어도 해먼즈라던가 로메로의 활약이 그닥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용병에서의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앞선에서 박무빈 옥존 이런 선수도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가드 자원들이 움직임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이대현, 함지훈, 이승현 나름은 좋은 이제 빅맨들이 있어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모비스가 양동근 감독 체제 아래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래도 DB 상대로 졌던 첫 번째 경기에서도 3점 차 접전 끝에 패배였었고 소도를 잡아냈었고 KT도 졌던 건 1점 차 패배였을 정도로 지는 경기들에서 직전 KC전 좀 많이 아쉬웠지만 그전 경기들에서는 접전을 좀 만들어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스공사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지금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올 시즌 개막한 이후로 4연패를 기록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소노전에서 86대 80 패배도 저는 당연히 그때 소노 쪽으로 중승부를 갔기 때문에 소노 승리를 좀 강하게 추천드렸는데 역시 그 경기에서도 안타까운 경기력이 나왔었죠. 벨란겔이 22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중심이 되어줬고
나름 벨란겔이 잘 풀어갔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큰 게 뭐냐면 벨란겔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는 니콜스 벨란겔 그리고 김낙현이 3인방이 있었을 때는 벨란겔이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 직전이 잘했지만 그전 경기들에서 3경기 동안 벨란겔의 활약도 조금은 아쉬웠죠. 왜? 상대팀 입장에서 벨란겔을 막으면 되니까. 그리고 벨란겔이 잘하긴 하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의 레벨은 아니기 때문에 벨란겔 위주로 풀러가는 가스공사 여전히 좀 애매합니다. 벨랑겔이 잘해도. 그리고 그전 경기에서 이제 라거나가 또 30분간 25득점을 기록해 줬는데 느린 발의 수비 그리고 직전에서 라거나 외곽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미들레인지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가 지금 라거나랑 벨랑겔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는 게 정말 아쉽죠. 나머지 자원들에서 득점의 가능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김준일 고리타분하죠. 정성우 수비만 열심히 하죠. 신승민 마티앙이 너무 못해줍니다. 김국찬 최진수 뭐 이 라인 자체에 대한 득점의 기대값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올 시즌 가스공사는 뭐 최하위권이 거의 확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벌써부터 들 정도로 기대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모비스 1.3배 솔직히 모비스의 경기력 보면 KC전 이런 거 보면 좀 아쉽긴 하지만 가스공사보다 확실히 가능성이 높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 지금 인사이드 수비도 아쉽고 외곽 수비도 좀 아쉽고 득점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도 다양성이 좀 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모비스가 홈이라고 한다면 모비스 쪽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팀 같은 경우도 이제 맞대결은 좀 유명하죠. 최근 20번의 맞대결에서 모비스가 가스공사 상대로 17승 3패입니다. 상대전에서 굉장히 팀적으로 모비스가 강했던 모습들을 좀 꾸준하게 보여줬었고 그리고 사실상 18승 2패예요. 왜? 컵 경기는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컵 경기 2개 빼더라도 18승 2패일 정도로 모비스가 가스공사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대전에서의 좀 특수성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보면 가스공사 쪽을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언어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언더 쪽을 가는 게 맞기는 합니다. 가스공사 감독 같은 경우도 직전 경기에서 86대 80으로 크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 소노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분명 수비적인 부분에 집중도를 좀 더 올린다라고 했고 뭐 오늘 경기에서도 아마 수비에 대한 집중도를 좀 더 올릴 텐데 그러면 득점의 가능성이 좀 떨어질 것이고 모비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보시면 경기당 올 시즌 72득점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리그에서 스케이트 소닉과 함께 가장 득점을 저조하게 하는 팀이기 때문에 템포도 제일 느려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지금 이번 오늘 경기에서 이제 기준점 자체가 154.5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154.5라고 한다면 이제 KBL 특성상 절대 뭐 낮은 기준점이라 볼 수 없고 뭐 지금 가스공사의 수비적인 부분의 가능성이 좀 더 오늘 오늘 수비의 집중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모비스 같은 경우도 사실상 템포가 더 워낙 느리다는 점을 또 고려해 본다면 154.5 생각보다 기준점이 좀 높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차라리 언더 쪽도 좀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삼성 대 SSG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KBO도 경기들이 있고 뭐 A매치도 경기들이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낮 경기에 생각보다 가져갈 게 많아요. 왜냐면 아시안컵 예선도 낮 경기 뭐 7시부터 시작하는 7시 반부터 시작하는 경기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낮 조합에 묶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거 조합 한번 잘 짜봤으니까 같이 한번 배팅 하실 분들은 좀 이제 많은 관심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이제 가져가 볼게요. 그래서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고 유튜브 형님들 같은 경우도 같이 조합 신청하시면서 배팅하실 분들은 여기는 카톡 아이디나 문자로 뭐 조합 신청 원한다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대 SSG 경기 한번 볼게요. 자 삼성 대 SSG 경기고요. 자 일단 삼성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서 삼성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서 이제 SSG 상대로 5대3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원태인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었고 아까 프리뷰에서 말씀드렸었던 이제 김지찬, 김성윤, 구자욱 이 중심 타선이 터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에 비해서 SSG 투수력이 나쁘지 않긴 했습니다만 삼성의 타선을 제어하지는 못했었고 이론이라던가 불펜 과정에서 조금 흔들림이 나온 건 아쉽긴 했었죠. 다만 역시나 예상대로 일단 양팀 모두 타격이 계속적으로 터지지는 못하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지금 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확실히 삼성이 더 앞선다를 볼 수는 있어요. 당연히 뭐
뭐 디아즈를 중심으로 한 리그 최고 수준의 타선은 올 시즌 계속적으로 좀 보여줬었고, 그리고 뭐 올 시즌 홈런 최고로 이제 장타력이 많이 나오는 구장 같은 경우도 SSG랑 함께 라이언스 파크였으니까, 그래서 라이언스 파크라고 한다면 타격에서 유리한 삼성이 보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삼성 같은 경우가 오늘 선발 투수로서 지금 이제 후라도가 선발로 등판을 하다 보니까 선발에 있어서 또한 보다 좀 더 우위점을 가져갈 수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SSG 같은 경우는 김광현이 선발로 등판을 준비하는데, 김광현 같은 경우는 뭐 현 시점 올 시즌 마지막까지 또 기복 있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왔다 보니까 뭐 아니면 도혜상이 좀 강했었죠. 올 시즌 NC전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늘렸었죠. 페스티벌 맞아 떨어지면서. 근데 또 두산전에서도 잘했었고, 그래서 기복이 워낙 심한 또 김광현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휴식을 충분히 취해놨고 뭐 준비를 많이 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후라도보다는 좀 밀리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SSG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경기에서 패배하면 사실상 이제 끝나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삼성이 1.3배까지 받을 만큼 변수가 없냐, 왜냐하면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조금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후라도가 안정감으로 잘 버텨낸 건 있지만 시즌 막바지에 체력적인 부분들이 좀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실점이 나왔었고, SSG 상대로도 그때 마지막 경기에서 홈런 맞으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 마지막 NC전이었던가 NC전 뭐 그리고 뭐 SSG전 뭐 키움전에서 조금씩 실점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후반기 막바지에는 또 후라도가 또 마지막 어느 정도 실점이 나왔고, 기본적으로 9위로 좀 찍어놓는 성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플레이오프라던가 좀 준 플레이오프라던가 좀 중요한 경기에서 실점이 이런 선수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 보면 1.3배 SSG가 어쨌든 지금 불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밀리지 않게 또 풀어갈 수 있고, 삼성도 자랑하는 타격이 좀 터져야 되는데 그게 또 그 이상으로 터지진 않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SSG가 어쨌든 잡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삼성 1.3배보다는 SSG 역배 쪽 2.45배 역배 쪽을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선발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불안성이 좀 있는 상황에서 양팀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라팍에서 8.5점은 오버 쪽이 좀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까지 추천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이번 가을 야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외인들의 뭐 컨디션이라던가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오히려 막 최원태 이런 애들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국내 선발 토종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일본 대 브라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려요, 형님들. 그래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내드리고 있고, 오늘 낮 경기에서 금액 좀 한번 올려가지고 한번 좀 잘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배팅하실 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형님들.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일본 대 브라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시점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지금 5.3배 정도 받았고요. 브라질이 1.3배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아까 이제 아프리카 TV 라이브에서 코멘터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은 1.5군 느낌이에요. 지금 100% 라인업은 아닙니다. 100% 라인업은 아니고, 브라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2군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어쨌든 100%의 전력으로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본이 직접 파라과이 상대로는 이제 2대2로 비기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뭐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근데 득점에서의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뭐 뎁스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도 다양성 있게 사용하는 모습은 인상 깊긴 했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지 못했었고, 생각보다는 2대2라는 좀 아쉬운 결과를 만들어냈었는데, 근데 이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버사이드의 느낌은 아니었어요. 네, 분명 득점 자체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일본 같은 경우도 득점에서의 집중력보다는 수비에서 안정감이 좀 있었고, 근데 진짜 운 없게 또 먹힌 이런 움직임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어쨌든 오늘 경기에서 1.5군이라고 한다면 수비가 당연히 더 중심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공격적인 부분들 과연 브라질의 벽을 뚫을 수 있을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브라질 상대로 대한민국, 일본, 원래 아시아에서 좀 강한 팀들이 항상 약했어요. 그래서 현대시점 같은 경우는 상대전에서 한국도 브라질한테 원래 엄청 밀렸었는데 직전에서 5대0으로 졌었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상대전에서 좀 많이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감이 그리 높진 않고, 근데 일단 브라질이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예고했습니다. 로테이션을 예고를 했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월드컵 예선 그리고 친선에서 로테이션을 예고해도
항상 뭐 뎁스의 강점을 보여주는 팀이죠. 시점 같은 경우도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고 특히나 수비에서의 벽이 상당히 단단하다는 점을 또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번 경기에서 뭐 브라질 승리 마인슨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3.5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언더 쪽 사이드가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 뭐 두 팀 모두 1군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브라질의 화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오버가 맞는데 뭐 이 브라질 2군이라는 점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일본 홈에서 일본 수비적으로 나온다. 또 수비적인 부분을 좀 생각하고 나온 일본이라고 하면 3.5 언더는 나쁘지 않은 배팅의 라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 이번 경기 뭐 1.3.5 기준점 언더 추천드리고 뭐 일본 브라질 승리 많이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자, 한국 대 파라과이 경기죠. 대한민국 대 파라과이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와, 한국 대 파라과이. 자, 형님들 이 경기 관심 많으신가요? 한국 대 파라과이 경기인데 아마 오늘 경기에서 형님들 제일 관심 많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한번 보면 자, 한국 대 파라과이 경기입니다. 자, 일단 배트맨 구매율 보면 배트맨 구매율 보면 자, 대한민국 쪽이 30%, 파라과이 쪽이 31%, 무승부 쪽이 37%. 그냥 구매율 같은 경우도 확실히 몰린 쪽이 없네요. 몰린 쪽이 없고 근데 기본 전력은 원래 한국이 파라과이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전력에 있어서는. 근데 한국의 경기력은 항상 과대평가된다. 해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왜냐면 기본적인 선수들에 대한 뭐 이름값이라던가 아니면 뭐 몸값, 뭐 퀄리티 이런 것들은 분명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조직력적인 부분들, 이런 감독이라던가 이런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좀 많은 게 한국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수밖에 없겠죠. 자, 한국은 브라질 상대로 5대0으로 졌습니다. 이 경기에서 생각보다는 점유율도 좀 가져갔더라고요. 근데 뭐 슈팅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나오지 못했던 경기였었고 아쉬움이 컸었죠. 뭐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 백승호, 황인범 다양한 선수를 썼지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이제 한국이 어떻게 나오냐? 오늘도 브라질전과 마찬가지로 3백인데 오늘 경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비할 때는 5-4-1 느낌으로 해다가 약간 5백으로 좀 두껍게 가고 공격으로 나갈 때는 이제 윙백들 좀 올리면서 공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전술이 과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내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아쉬움도 나오고 뭐 김민재 실수 뭐 이런 것들도 좀 나오면서 뭐 사실상 집중력도 좀 떨어지는 모습을 팀이 보여줬고 대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강점은 있지만 전술과 전략에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인재만 놓고 봤을 때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 백승호, 황인범, 서령우, 조유민, 뭐 이태석, 김민재, 김주성, 조현우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쉽죠. 벤버디 그립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경기에서 내용적인 부분에 기대감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수비에서의 강점이 나와요. 일본전에서 2대1로 비기긴 했는데 이때도 일본 사이드 유슈팅 하나도 안 막혔어요. 근데 유슈팅 하나도 못 때렸다라는 점. 그래서 파라과이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알미론 중심으로 이제 사나브리아랑 함께 좀 펼쳐 나갈 텐데 그 과정에서 공격보다는 수비가 좀 더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무승부 쪽, 무승부 쪽 한번 보도록 하고 언어버정인 부분에 있어서 2.5 기준점 한국 경기 보면 언더 쪽, 오버 쪽 90% 몰리긴 했는데 파라과이의 전술적인 부분의 특징들 이게 좀 언더사이드가 강하기 때문에 언더 쪽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다라고 한다면 승패는 근데 자 냉정히 놓고 봤을 때 뭐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냉정히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무승부가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무승부가 맞습니다. 무승부가 맞고요. 근데 승부패 다 뜰 수 있어요. 다 뜰 수 있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이기는 것도 가능하고요. 비기는 것도 가능하고요. 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승부패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내용 보면 또 질 수도 있고 선수 쪽 퀄리티 보면 또 홈에서 2점 살리면서 이길 수도 있고 무승부 뜰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건 뭐 무승부 프렌 그리고 언더를 좀 더 추천드리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만 대 태국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이제 아시아컵 예선 이번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이제 뭐라고 할까나 이제 아시아컵 예선 어느 정도 다시 들어오는 시점에서 뭐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월드컵 예선이 몇 개월 만에 시작하는데 이번에 팀들이 좀 이제 뎁스가 다 두꺼워졌기 때문에 강팀들이 약팀들 학살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태국이 1.1배, 대만이 지금 이제 12배 정도 받은 시점인데 대만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태국 상대로 2대0으로 뭐 태국 원정에서 이제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만이 홈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력이 바뀌진 않습니다. 직전 맞대결에서 태국이 홈에서 2대0으로 이겼다고? 그러면 원정이니까 더 쉽게 못 이기지 않을까?
한다면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태우 같은 경우는 뎁스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도 많이 두꺼운 모습들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 공격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 송크라신 바탕으로 또 풀어가면 되고, 대만은 완전 자국리그에다가 연봉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 받으면서 거의 뭐 선수 아닌 친구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수비적인 부분도 많이 약할 것이고, 생각보다 전멸적인 부분들도 많이 밀리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완전체 태국이라고 한다면 전 태국이 학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국 승리 보고 뭐 마인까지 보고요. 언오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대만이라는 팀 자체 템포를 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오버, 그것보다는 태국 승리 마인 쪽 좀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몰디브 대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는 뭐 타지키스탄 마인 쪽, 그리고 언더 쪽 좀 추천드리고, 뭐 시리아 같은 경우는 뭐 시리아 승리 마인 언더 좀 보고, 자, 미얀마 대 시리아. 미얀마. 이게 시리아 경기가 제가 찾은 숨은 꿀 경기예요. 제가 찾은 이제 숨은 꿀 경기가 미얀마 대 시리아 경기인데, 뭐 사실상 시리아가 1.3을 받은 상황입니다. 시리아가 지금 그룹 2에서 3승 0무 0패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미얀마 같은 경우는 뭐 그룹 2에서 2등을 또 기록해주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나름 괜찮은 경기에서의 내용들을 보여주는데, 지금 어쨌든 크리빈이 빠지는 시점에서의 시리아라고 한다면 시리아는 크리빈 위주로 득점이 다 올라가요. 근데 이제 크리빈이 빠진 시점에서 어차피 사실상 1위가 확정되는 이제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뎁스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격수들보다는 수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보강이 이루어진 시점이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원래 시리아가 뭐 미얀마 5대1로 직전에 이기긴 했지만 수비적인 상황이 강한 팀입니다. 수비적인 상황이 또 강하다는 점 고려해 본다면 원정에서 시리아 직전 맞대결에서도 5대1로 이겼고, 뭐 미얀마 입장에서도 직전 경기에서 5대1로 시리아가 졌기 때문에 좀 다운 템포, 좀 어느 정도 라인을 낮춰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원정에서 이 경기 3.5 기준점 언더 생각보다 개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좀 숨겨진 개꿀 경기, 뭐 3.5 언더 뭐 이런 것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뭐 필리핀 승리 마인 언더, 홍콩 같은 경우는 홍콩 승리 마인 오버, 베트남 승리 마인 오버 쪽, 말레이시아도 말레이시아 승리 마인 오버, 인도 대 싱가포르도 뭐 무승부 쪽, 무승부 쪽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생각보다 이제 무승부를 잡아낼 만한 경기들이 별로 없는데 이 경기가 무승부 잡기가 가장 좀 무난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양 팀 모두 수비적인 부분에 성향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줄 상황, 뭐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인도 같은 경우도 득점에서 약하고 싱가포르가 득점에서 약하고, 두 팀 모두 10경기 동안 최근 뭐 월드컵 예선, 친선 경기에서 경기당 11득점도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더 쪽, 무승부 쪽 좀 간단히 좀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A매치 뭐 새벽 경기들은 노르웨이 승리 앤 무 언더, 알바니아는 알바니아 승리 앤 무 언더, 콜롬비아는 무승부, 캐나다 프렌 오버, 그리고 이제 미러키 대 다저스 경기죠. 미러키 대 다저스 경기고, 이런 거 유튜브 형님들도 좀 더 뭐 분석 자세히 듣고 싶으면 아프리카 TV 숲 라이브 방송 저녁에 오시면 간단 분석이 아니라 또 집중 분석 느낌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또 부탁드려요. 자, 미러키 또 그리고 코멘트 끝나고 나서 아프리카 TV에서는 이제 기본 데이터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 제가 파란 색깔로 체크한 것도 또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다저스 경기 레전드였죠. 자, 다저스 대 미러키 경기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다저스가 2대1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뭐 다저스의 블레이크 스넬이 미친 듯한 호투를 보여줬습니다. 8회까지인가 뭐 미러키 안타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 사사키 로키가 나온 다음에 좀 흔들렸지만 또 트라이네이 다시 막아내면서 2대1로 승리를 가져갔던 다저스였었고, 오늘 경기 같은 경우도 근데 비슷한 양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미러키 같은 경우는 지금 컵스와의 경기들에서도 뭐 득점적인 부분들이 끝까지 터지지 않았었고, 이번 다저스에서는 좀 아쉬웠다라는 점. 다섯은 선발 야마모토, 미러키 선발 페날타가 등판을 준비하는데 선발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죠. 지금 다저스 같은 경우도 이번 필라델피아전부터 시작해서 다득점의 경기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점을 또 고려해보면 미러키가 수수력이랑 수비력이 또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언더 쪽 추천드리고, 승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끝대기 뭐 어쨌든 뭐 끝내 점점 끝에 승리한 다저스 좀 간단하게 보는 느낌, 언더 좀 더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도 다들 건승입니다.